저는 그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고 있고 날개 가는 길을 연출한 강수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이제 토크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주신 그 게스트분들이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소개했듯 라이브 피처링이 세네요. 여기 저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인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 성소수자 당사자인 동래호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둔 본의 아니게 덕분에 영화도 출연하고 공연도 출연하게 된 나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나요? 오늘 아웃사이드 사운드가 너무 빵빵해서 영화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잘 봤는데, 저는 27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주연으로 잘 출연하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국회에서 이제 상영을 국회 앞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상영을 했던 적은 있었는데요. 국회 앞에 이렇게 노천에서 이렇게 야외 스크린을 두고 상영을 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 국회에서 상영을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성준님하고 예준님이 뽀뽀하는 장면을 여기서 트니까 그게 그렇게 약간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국회 상영을 좀 이제 오늘 처음 해보셨는데 이 앞에서는 또 어떠셨는지. 저는 원래 오늘 이제 약속을 하고 왔던 건 아니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릴 물건이 있어서 심부름을 왔다가 어머니가 여의도 국회 쪽으로 오라고 하셔서 나는 국회 어디 뭐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나 보다. 어머니 원래 좀 지명을 대충 말씀하세요. 그래서 국회 어디 영화관 이랬는데 뭔가 수상해서 연분홍 치마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국회 이문 앞 농성장에서 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설마 저기서 틀어지고 있는 게 영화가 맞나 하는데 너무 낯익은 화면들이 지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상영을 해도 저작권자 당사자가 있으면 문제가 없구나. 뒤늦게 봐서 영화의 많은 장면이 여기서 상영되는 걸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 서울의 상징 같은 국회 돔과 함께 영화를 본다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네요. 라이브 피처링도 세고요. 정말 실내 아닌 야외에서 하는 게 처음이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국회 앞에서 그런 장면들 하게 됐고, 실은 뭐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지만 차량이 이렇게 다니고 저한테는 정말 그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마음에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전부 다 좋은 추억이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차별금지법 이제 제정이 되고 한참 지나서 나도 생각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걸 경험을 같이 나눴고 그렇게 투쟁했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왔어 얘기할 만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그 순간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앞에 두 분이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오늘 약간 쭈구리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원래 노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천에서 사실 영화를 보는 거가 너무 좋은데 감독님한테 과연 이게 사운드랑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감독님이 많이 준비를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고 또 사운드도 집중 잘 되게 잘 들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즐기면서 잘 봤고 또 여기 빌딩이 많아서 조명도 빵빵하네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저희가 또 이런 거를 했다는 게 진짜 나비님 말씀대로 나중에 정말 되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원래 그 저희가
그 GV 할 때 이제 카톡, 오픈 카톡 채팅방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오픈 채팅방에 따로 없는 관계로 사실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마이크가 가서 직접 이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릴 타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 한두 가지 더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계속 오늘 이제 미르님과 이제 종걸님이 계속 단식 농성을 하신 지 이제 11일차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 공간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연대 방문도 오시고 되게 평등의 언어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장소가 의미 있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 영화에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인천 키어퍼 장면에서 이제 혐오 세력들이 이렇게 막 사랑하니까 반대한다라는 어떤 이유로 막 피켓을 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그 되게 각양각색의 피켓들을 막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약간 상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또 저 사람들과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같이 가져가면 좋을지, 또 어떤 말을 해보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비안님부터? 나비님부터? 어려운 질문 나비님 먼저. 저는 가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가 우리가 위인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살 수 있을까? 근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위인은 보통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엔 저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당사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두렵다 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겪어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존재가 지워진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 우리가 계속 당해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좀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게 그게 바로 위인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가 인권의식이 잘 괜찮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같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작지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위인이겠죠. 위인이 될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을 보면 나에게 위인이 될 기회를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마운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땡큐를 할 필요는 없죠. 엊그저께 저기서 시위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부모 모임 중에 또 안 계시는데 우리 지월님께서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이게 뭐예요 성소수자가 하니까 이제 레즈비언 게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분이 저도 미국에 살다 와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월님께서 그러면 지지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않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지월님께서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 그랬더니 하느님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분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정말 속이 시원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방법인데, 굉장히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말도 꺼내지 마세요. 진짜 그분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류의 방식. 저는 심심해서 뭔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못 하게 해서 그 사람 말 못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대응하고, 또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연구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림이나 종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바위에 얼룩이 치면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왜 저렇게 계란이 바위를 가서 치나 하면 그 바위를 옮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지 않고 우리는 끈질기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항을 많이 보이는 건 그만큼 저 사람들도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머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힘을 모아서 연대를 더 빡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를 처음 왔었던 게 2014년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군산에 살 때였는데 어머니의 직장 관련으로 이제 시위에 무급 인력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사진 기록을 하러 왔었어요. 그때도 뭐 이런저런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확실히 성소수자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눈에 띄는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 키퍼도 있었죠. 2018년 1회 때 인천 키퍼에 갔었는데 한 2주 전이었나? 인천에 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따로 갔거든요. 근데 우연히 갔던 곳이 인천 키퍼를 했던 그곳인 거예요. 그냥 약속 장소가 잡혀서 갔는데 몰랐고 그때는 이제 사람도 워낙 많았고 경찰도 많이 둘러싸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도 인식할 틈이 없었는데 정말 사람이 없고 일상적인 공간으로 마주하니까 아 여기가 나한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그곳이 맞나? 내가 지워졌던 공간이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같은 곳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낮과 밤 혹은 시간이 3, 4년 흐른 것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주변에서 주는 폭력적인 위협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약속 상대들은 제가 트랜스젠더인 걸 알고 있었고 당연히 트랜스젠더인 저를 소수자적인 면에서 응원해주고 연대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저하고 같이 밥을 먹은 친구 둘하고 그 길을 걷는데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날씨에 걷는데도 아 이렇게 공간이 달라질 수 있구나.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그 공간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펑펑 울면서 그때 걸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앞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울면서 걷던 그 길이 그냥 편안한 식당에 갔다가 역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길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걷게 되잖아요. 그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걷는 것조차 이질적인 만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물론 시간만의 차이는 아니겠죠. 그렇게 상황이 달라지면서 계속 뭔가를 저는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트랜스젠더인 걸 모르고 있는데 가끔 뭐 그런 이제 제가 남성 패싱 되고 법적으로 남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요. 군대를 어디로 갔다 왔냐? 왜냐면 이제 제가 29이니까 군대를 당연히 갔다 왔다고 생각해서 군대를 어디로 다녀왔냐?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면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죠. 왜 면제인 이유가 있냐? 뭐 이제 반농담으로 보통 그런 재미없는 농담은 비퀴어 남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요. 아 그러면 신의 아들이냐?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의문스러워하자. 이분이 신인가? 어느 쪽이 신인가? 그래서 아 제가 반신반인입니다 이러고 넘어가긴 하는데 세상에는 상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마주하는 걸로는. 그렇게 상상을 하지 못하니까 뭐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왔냐고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 애초에 여성과 남성인 그 딱 두 가지뿐인 제한적인 선택지로 사람을 가르려고 한다든지. 근데 조금씩 위협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질문도 요즘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단 확실히 시스젠더 동성애자는 그래도 꽤 가시화가 된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가지는 성격적인 특성이나 성소수자적인 특성 때문에 이상하게 시스젠더 게이로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얘기 별로 안 했는데 그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를 존중한다 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네가 게이인 걸 이미 나는 알겠다 이런 식으로 단정짓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진일보 하면 되지 않나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요즘은 조금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라고 믿고 있고 사실 저는 그게 통과될 거라는 믿음을 몇 년 전만 해도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어머니한테는 조금 차별금지법이 남일 같은 거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되게 남일이니까 가볍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호주제 폐지도 영원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다. 어느 날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세상이 바뀔 테니까
살아만 있어라 정도로 아주 가볍게 말씀하셨고, 이제 본인 일도 좀 되셨지만 약간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다 보면 정말로 너무 간절해서 바라는 줄도 몰랐던 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현실이 되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홈키퍼 장면에서 엄청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 때가 2018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숙하던 시절이라 어떤 저 혐오 세력의 어떤 저 감정에 내가 약간 휘둘렸구나. 그런 게 이제 저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 다시 저런 장면이 대치가 된다면 나 더 노련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움도 들고, 그래서 사실 화면을 볼 때 아 되게 부끄럽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휘저어 놓으려고 나타난 사람들인데 저기 내가 말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해요. 그래서 그 혐오 세력들, 우리한테 뭔가 감정적인 해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이렇게 국회 앞에 와서 뭐 얘기하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고, 피켓팅 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저를 보면서 아, 이 혐오 세력도 쓸 때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들이 지금 너무 극렬하게 요즘 피켓팅 하는데 자꾸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잠잠하다가 그게 아마 본인들도 뭔가 아 이게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내어 혐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 제정될 때까지 저는 하루하루 더 업그레이드 된 인간으로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서 또 하나만 더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이게 혐오 세력에 대응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차별들도 있잖아요. 뭐 나의 직장이라던가 혹은 가족관계라던가 친척관계 뭐 등등등, 어쨌든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어떤 차별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냥 받게 되는 어떤 말들 속에서 그럴 때 어떻게 좀 대처하는지 혹은 이야기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꼰대 상사. 저희 그 직장에서도 진짜 제복 공무원 직장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게 있죠. 특히 이제 그 위계질서에 있는 저희 서장님 같은 경우에 그 꼰대 기질을 가진 서장님께서, 제가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보통 프라이드 축제를 여름에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반팔 제복을 입고 이제 팔에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걸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있으면 이제 꼭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는 팔에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제복에 그런 걸 착용하니까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제가 여름에는 일부러 이런 걸 하고 다닙니다. 지금 퀴어 축제 기간이에요. 했더니 그 상사께서 저한테 굉장히 뜨악한 표정을 지면서, 뭐? 엄마가 맨날 밖으로 돌으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빠은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서장님, 선진국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전에 우리 저기 애들이 좀 말썽 부리면 망태 할아버지 와서 잡아간다 하듯이. 근데 이 사람이 뭐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게 하겠어요, 저기 외국에서도. 근데 잘 모르잖아요. 또 그런 반응은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성수자 축제를 굉장히 사람들이 지원하고, 특히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고 더 보호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죠. 한마디 하고 싶어도 한마디만 더 빠은 소리 하면 입을 찢어버릴 테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눈을 쏘아보니까 더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트랜스젠더인 게, 자식이 트랜스젠더인 게 뭐 자랑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전해준 사람한테 그러죠. 자랑이 아닐 게 뭐야? 난 자랑스럽던데.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야. 자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난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랑이 아닐 게 뭐람. 하나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들도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대부분은 생각했어요. 거기다 누가 막 분석을 해서 쟤는 이상해, 오히려 막 그렇게 그게 더 이상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제가 굳이 거기에 따라갈 필요 없고, 저는 자랑스럽고
또 실제로 저희 부모님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책에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책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저기 영화에도 나오신 우빈 아버님께서 나의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귀함의 일부다라고 쓰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시화를 계속 이제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시화했다가 제가 혼나기도 했지만 가시화 활동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정말 성소수자가 있고 이제 숫자가 실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어느 문화권이나 한 5%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5% 내지 10%? 그럼 우리나라만 해도 5%만 잡아도 250만 명이잖아요. 그 25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정말 제가 공무원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이 120만 명 그리고 현역 군인이 6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공무원과 현역 군인을 다 합한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보다 숫자가 더 적어도 존재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데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어떤 상사들 혹은 뭐 지인들 만나서 한 번은 주변에서 못 봤는데 하면 아마 그건 당신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국회 안에서 이거 상영을 할 때 그 국회의원들 모시고 했었거든요. 그분들께서 한 번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수진 의원님이니까 판사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자기 판사 시절에 그 후배 레즈비언 친구들이나 게이 판사들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그건 매우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가시화를 위해서 영화에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저는 활동을 할 겁니다. 저희 아이가 그러면 저희 퀴어 새끼가 차별금지법 엄마가 하는 활동을 보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조금 신기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이수진 의원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맞다면 아마 저희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일 텐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부분 저를 시스 남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가끔 나와요. 저를 게이로 판단하신 경우가 아니면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살면서 성소수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트랜스젠더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시냐. 지금 한 명 빨리 추가하셔라. 카운트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말씀드려요. 저는 좀 삶을 막 사는 편이라 편히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 근데 또 요즘은 제가 이제 출근을 한 지 딱 나흘째가 됐는데 어제 외근을 나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외근을 나가서 만난 분이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전도사님이셨는데 거기서 뭘 굳이 또 일 때문에 만나는데 커밍아웃까지 하겠어요. 근데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챙겨주려는 듯한 그 툭툭 치는 스킨십을 저한테만 편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에 가서 만나는 트레이너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아주 나는 단순하게 분류가 됐구나 이게 인식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어떨까가 종종 궁금해요. 저는 꽤 많이 말하고 살았는데도 보통 이제 제가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고등학교를 여고를 나왔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좀 복잡해지죠. 보통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긴 했는데 제가 여고를 다녔었거든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앞에 앉아있는 사람 표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디서부터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쑥쑥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보이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이걸 편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제 입장에서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러시냐 라고 하다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은 자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말들을 늘어놓게 되잖아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뭐가 어땠다 저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횡설수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러시냐 저는 그리고 뭐
성소수자인 거 이제 그 후에는 조금 이제 편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여고 다녔다고 말했는데 뭘 더 숨기겠어요 거기서. 아 저는 뭐 예전에 수술을 받았었는데 어쨌고 저쨌고 아 저는 이제 그럼 거기서 좀 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제일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예전에 월경을 할 때 월경컵이 국내에 정발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써보고 수술을 받은 게 너무 아쉬웠다 이러면 이게 약간 꼭 트랜스젠더 얘기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여성에 대한 혹은 포궁에 있는 존재의 월경이라는 건 되게 좀 금기시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내가 보기엔 남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월경을 했었다고 말하면 난 대체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라고 얼굴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럴 때는 그냥 그 주제 자체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인지 굳이 라벨링을 해서 아 이 사람은 뭐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 어쩌야 되고 저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소수자면 내가 차별하는 발언을 하면 나는 무례한 사람이 될 테니까 뭔가 좀 더 신경 써서 배려를 해줘야지라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대화가 조금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대화에서 제가 이제 뭐 각을 잡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앉아보세요. 제가 지금 당신한테 커밍아웃을 할 거고 저는 트랜스젠더이고 저의 존재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서 그냥 저는 여고를 다녔고 여고에서 분위기가 어땠고 매점이 어땠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은 표정이 심각해져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10여 년간의 투쟁을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제가 곤란한 거예요. 저는 그냥 10대 시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한국에서 스몰 토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별로 좋은 주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님 뭐 하시냐. 저는 이제 그런 걸 들으면 꼭 성소수자 이슈가 아니더라도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아버지 뭐 하시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아, 아버지 이혼한 지 한 20년 돼서 잘 모르겠다. 아마 백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삭막해지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한 제 잘못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답을 이렇게 한 제 잘못도 아니고 이혼을 하신 뭐 당사자의 잘못도 아니고 그걸 굳이 스몰 토크의 주제로 고른 사람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그걸 곤란한 주제로 여기는 한국의 분위기가 잘못인 거겠죠. 근데 성소수자인 것, 뭐 한부모 가정인 것 이런 것들이 얘기를 꺼내는 쪽이 잘못한 거고 존재를 드러낸 쪽이 잘못한 거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조금 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고 다녔고 여고 다닌 병역 면제 법적 남성이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처음에 커밍아웃 받고 제 안에 있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고 뭔가 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희 아들은 성소수자, 뭐 게이입니다. 뭐 이렇게 울면서도 했고 한 1, 2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이입니다 하면서 진짜 각 잡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시혜적인 관점으로 뭔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때는 저도 그게 최선이었는데 최근에 한 작년 올해 이렇게 제가 비행근무를 하면서 이제 제가 영화 개봉을 하고 나니까 진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 난 커밍아웃을 다 했고 뭐 당연히 누가 내가 게이 엄마인 걸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행근무 하는데 후배들이 이제 그런 20대 후배들이 뭐 저희 아들 얘기를 하다가 어머 매니저님 아들은 키도 크고 여자한테 인기가 많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게이입니다.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게이라 이랬더니 그 전에 그 후배가 인기가 많겠네요 그러더니 저는 며느리감으로 어떠신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 안타까워라 저희 아들은 게이라 너무 안타깝네요 이랬더니 그 후배가 정말 안 믿고 매니저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죠 정말 이건 리얼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가볍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후배들 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님, 그래서 제가 사실 영화를 또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얘기를 자연스럽게 홍보를 쫙 하면서 너에게 가는 길 한번 검색해서 봐달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굉장히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일상적인 스몰 토크 하듯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냥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당사자들이 한결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기 힘드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욱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듯이 자주자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게. 네, 이상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객석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좀 들려보려고 하는데요.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감상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까 전에 율동했던 정의경연대 활동가 기린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사실 오늘 두 번째 영화를 보는 건데 막 혐오 세력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오늘도 그렇고 전에 봤을 때도 그렇고 참 저도 이제 수요시에 나가면서 보게 되는 혐오 세력의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혐오 세력들은 참 정말 닮았다. 모습도 그렇고 뭔가 그런 주장하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 앞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당연한 뭔가 상식적, 내 선에선 상식적인 것 같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이런 인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 막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제가 또 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혐오 세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뭔가 뚜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조금 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가 조금 더 슬플 때가 있어요. 뭔가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하고 뭔가 매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뭔가 사회가 바뀌는 게 한 사람이 100을 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한 일씩 하는 게 훨씬 더 사회가 빨리 바뀔 것 같은데 뭔가 모두가 활동가가 됩시다 이건 아닌데 뭔가 조금씩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닿지 않을 때가 좀 답답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런 상황들이 마주했을 때 어떻게 뭔가 그 힘듦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 또 사실 저는 이제 뭔가 교환학생을 대학생 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으로서 뭔가 소수자의 경험을 한 적도 있고 지금도 다양한 분야 어떤 점에선 소수자이기도 하고 어떤 점에선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뭔가 영화를 볼 때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수에 속한 사람의 특권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런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사실 특권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어떤 이런 영화나 이제 만들어주시고 또 출연해주시고 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됐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뭔가 소수자인 당사자한테 계속해서 뭔가 설명을 시키는 그런 것도 너무 조금 뭔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뭔가 다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너무 정리가 안 됐지만 아니요, 너무 잘 말씀해 드리고 주셨습니다. 싶습니다. 와. 어떻게 연대하면 좋을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까요? 네, 제가 몇 달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이라는 데서 그 조사를 해봤대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는 0.06%.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여론 전체인 것처럼 나오는 것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퀴어 축제 가서도 되게 혐오 세력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빵빵한 스피커를 갖고 돈도 많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보면 꼭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에 비하면 많지 않아요. 차별금지법도 88% 이상이 찬성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렇게 우리를 굳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또 만약에 LI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99%의 사람이 침묵하기 때문에 저 한 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여론인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소리를 내자, 이런 것들이 시민의식이고 그게 사회의 수준인 것 같아요. 독일의 총리인 메르켈 총리가 10년인가 총리를 하고 정말 박수를 받으며 떠났는데, 그 메르켈 총리가 대단한 부분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메르켈 총리보다 그런 메르켈 총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독일 사회가 부럽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라면 이렇게 안 했겠지만 그런 것처럼 메르켈 총리를 담을 수 있는 사회가 있어야 그런 분이 뭔가를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혼자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나 자신이 바뀐 만큼은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쉽게 그러니까 쉽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그 작지만 긴 끈을, 희망의 끈을 계속 갖고 그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찔긴 놈이 결국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반드시 역사는 진화하는 쪽으로, 진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주자주 만나고 자주자주 이 연대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끼리 자주자주 파티하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이제 오늘은 뒷부분만 조금 봤지만,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한 7번, 8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인천키퍼에서 혐오 세력의 장면이 나오면은 약간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감정들을 거치고 지금은 그냥 진짜 남의 영화 보듯이 보길 수 있게 됐는데, 영화에서 보면 인천키퍼 장면에서 짧게 지나가는데 제가 어머니를 안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맥락이, 저는 엉엉 울고 있고 어머니는 혐오 세력한테 같이 이제 조롱하면서 혐오 세력하고 놀고 있었고, 제가 너무 엉엉 우니까 지월님이셨나 하늘님이 이제 달래주시면서 나비님 어디 가셨냐, 나비님한테 복레오 좀 돌보라고 해라. 근데 이랬는데 끝까지 어머니는 그냥 계속 놀고 계셨고, 그러다가 뒤늦게 잠깐 안아주신 게 이제 영화에 감동적으로 포장이 됐고, 실제로 이제 저를 달래주신 건 다른 어머님들이셨는데, 한결님 글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 상황에서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울고 있고 뭔가 부당한 이유로 울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화낸 사람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달래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저를 놔줄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뭐 눈치껏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와서 안고 달래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달래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면 한 번씩만 안아줘도 100번의 포옹이 있는 거겠죠. 100번의 달래줌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한 2017년까지만 해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한테는 이게 남일이었죠. 그땐 남일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튀게 행동하니까 약간 차별을 네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차별을 받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좀 어머니가 적응이 되신 후에도 이제 인천키퍼에서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뭐 싸우는 건 좋았어요. 전투력은 좋으신 분이라 잘 싸우시고 잘 하는 걸 잘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니가 애초에 저를 달래주시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방식으로 저에게 연대를 하신 거죠.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 타격을 입히고, 그러니까 힐러는 못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딜러인 거죠.
이게 힐러 역할은 다른 분들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의 일이 너무 심한 상처로 남지 않았고, 사실 울 때 아무도 달래주지 않으면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지만 울 때 옆에서 누가 달래주면 당장 눈물은 더 나도 한은 덜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울던 저에게 필요했던 건 누군가가 달래주는 거였고, 뭐 예를 들어서 차별을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뭐 이 연대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연대를 하고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상대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 연대 방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자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피로감이 들 때면 그건 뭐 이건 제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회에 맞서는 것만으로도 시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함께 해줄 사람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고 울 때 안아주고 왜 슬픈지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여럿 있는 게 가장 좋고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슬픈지 설명을 하는 건 너무 반복되면 서럽잖아요. 왜 슬픈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말하지 않아도 안아주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미리 많은 설명을 해두고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두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 질문. 혹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질문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갑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진짜 영화배우를 딱 이렇게 실제로 본 거는 제 처음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저도 제 주위에 성소수자들을 본 적은 없고, 하지만 생각은 저도 이제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는 살았고, 근데 우리 딸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뭐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들이 그런 것도 막 선한 차별이다, 그런 말 듣고서 이게 또 다른 거구나, 그런 거를 또 느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영화를 같이 계속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와서 봤는데 참 잘 봤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한결님도 그렇고, 한결님이 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나는 가슴이 나오는 것도 싫고 막 그런데, 저는 제가 여자인 게 좋거든요. 가슴이 있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저렇게 그냥 막연히 그냥 내 성을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거 그 자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뭐 여자 어때서 뭐 그런 게 어때요, 그렇게 막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많이 배웠고, 또 한결 비비안님과 또 나비님 보면서 비비안님이 왜 이거 계속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자식과 부모의 어느 정도 종속관계가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구나, 부모와 자식은 그거를 종속관계로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것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많이 배웠고, 그 캐나다의 퀴어 퍼레이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저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비님과 비비아님도 전에는 몰랐던 이런 것들을 자식 때문에 알게 되셨고,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해서도 일을 하셨고,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딸로 인해서 성소수자 인권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 자식들은 역시 특별하다, 너무 고맙다, 기특하다, 내가 잘 키우는 건 아닌데 잘 커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서 되게 고마워요. 그리고 더 같이 하고 싶은데 춥고 오래 있으니까 엉덩이가 아파서 이제 그만 작별 인사하고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비비안님 그 목걸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거 하고 다음에 퀴어 퍼레이드 생기면 그거 하고 가고 싶어요. 하세요. 저희가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함께 앉아 계셔 주셨고 이야기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이야기 안 하면 좀 후회할 것 같다는 분 있으실까요? 아, 네, 있으신다. 아, 다들 가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영철 씨 일어났습니다. 저 영화 2번째 보는데 한 10번쯤 더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출연해주신 모든 멋있는 분들과 또 만드신 연분홍 치마의 멋있는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기는 한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캐나다에서 비비안 님이 들고 계셨던 팻말에 I love my gay son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감동적이고 또 포스터도 보고 포스터에도 이렇게 크게 그게 나와 있어 되게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또 얘기해 주셨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더 평등한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영화에서 해주셔서 서로 각자 오늘 한결님도 계시니 서로 생각하는 사랑은 뭔지 약간 자식과 부모 사이에 어떻게 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비님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영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부모 자식 간의 종속 관계가 시작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게 딱 그때였거든요. 그게 2019년 거의 영화 촬영 마지막. 그래서 이제는 평등한 관계로 새롭게 관계를 맺고 함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를 정말 가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나빈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저도 영화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비님의 어떤 생각이나 나비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도 이제 관객으로서 보게 되다 보니까 사랑은 결국 존중이구나 하는 데까지 또 생각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냐하면 혐오 세력들이 내거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사랑은 사실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랑한다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폭력이고 존중이 결국 최고의 사랑이구나.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태건 나는 너의 뜻을 존중하고 네가 가는 길을 응원할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제가 또 영화 개봉하고 활동을 막 하면서 더 확실히 깨달았고 그래서 예준이나 혹은 또 예준이 동생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딸하고도 굉장히 그런 관계 맺음이 굉장히 이제 잘 됐어요.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낳은 아이들이란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 우리는 동등한 거야. 네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결정을 해도 엄마는 존중한다는 걸 끊임없이 이제 서로 얘기를 통해서 아니까 굉장히 이제 더 좋은 가족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진짜 함께 시민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존중의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존중이라는 건 실은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번듯하게 잘했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나의 기대고 사람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인데 아프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불안한 어떤 길을 가거나 아니면 염려스러운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기대, 나의 상상과 상관없는 전적인 상대의 혹은 뭐 자식의 혹은 내가 아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나의 불안을 굉장히 가중시킨다 하더라도 염려를 가중시킨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믿어주는 것, 제가 편치 않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 조금 저의 요즘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형태예요. 살면서도 이 사랑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겠죠. 계속 질문해 주신 만큼 계속 또 저도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비안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데 조금 이제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외동인데 이제 보통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1대1의 관계보다는 이제 그룹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1대 다하기도 하고 다대 다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집이 딱 둘이거든요. 사람으로는 이제 개는 여럿 있었지만 사람은 딱 이렇게 1대1인데 말이 통할 여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1대1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느꼈던 게 이게 제가 트랜스젠더인 걸 밝히고 아주 뒤늦게 깨달았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트랜스젠더인 게 못마땅하거나 속상한 것보단 우리 엄마는 그냥 여성 가족 구성원을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20년 넘게 여성 가족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고 여성이라서 뭐 연대도 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좀 별론가 보다. 그게 이제 가볍게 말하자면 별로인 것 같고 자세히 말하자면 여성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엄마는 그러면 내가 나랑 뭐 목욕탕 못 가고 이런 거 아쉽겠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본인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포금적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난자를 냉동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해서 그냥 적출을 빠르게 해버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저는 제 몸으로 아이를 낳을 확률은 거의 제로가 된 거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적당히 닮은 점을 좋아하셨는데 엄마도 그러면 나를 적당히 닮은 어쩌면 어머니도 좀 닮았을 수도 있는 나의 자식을 못 보게 되는 건 아쉽겠네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저는 근데 뒤늦게 돌이켜보면은 이게 사랑의 일종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정말 동어 반복 같지만 사랑하니까 뭐 별 수 있나? 이미 그렇다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해를 입히는 거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내가 이 사람한테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바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틀을 위해서 상대에게 맞춰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좀 속상하고 아쉬운데 상대가 원한다니까 같이 그 삶을 그 시간을 함께 하자. 그 삶의 궤적에 곁에 있겠다 라고 다짐해 주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 막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하였고 또 계신 분들도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4월 제정하라 이거 한번 하고 이제 같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차별금지법 4월 제정하라 주댕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하셔가지고 여기 앞으로 나오시면은 같이 이제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으신 분 나와주세요. 요거 드릴까요? 써야 되나? 우리가 이런 나이가 있어요. 여기가 앉아야 돼. 이거 다 보이는 거. 다 됐나요? 농다리라고 아니라 내가 바로 가져도 알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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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어서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야?